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정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티카로 합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촬영 소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줌인되고 있는 180도 촬영 소스가 있을 거예요. 이미 저희는 VR 스티치를 가지고 약간 어안 렌즈처럼 저를 감싸듯이 210도처럼 되어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 줬을 거고요. 거기에 제가 드린 1번 텍스트 배경화면으로 배경 이미지로 쓸 녀석 하나, 그리고 캐릭터 이미지 하나, 그리고 이 녀석을 각각 따로따로 있는 레이어들을 하나의 합성 레이어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메뉴를 썼냐면 선택해서 컴포 3D 메뉴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합성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녀석들을 하나의 이미지지만 두 개로 나눠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저희는 잘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클립을 두 번 클릭하면 보는 것처럼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뜨는데요. 얘는 PNG 파일로 찾아 놨기 때문에 그쵸? 배경화면이 뚫리게끔 만들어 놓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알파 채널 모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을 했었을 때 배경의 흰색 이미지가 안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왼쪽에 있는 녀석만 우선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버려야 하죠.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펜 툴로 이 녀석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콩 해주면 지금과 같이 제가 도형 하나를 그렸어요. 자, 인풋 알파 모드를 보시면 저는 이 녀석을 원래 있었던 알파와 지금 내가 새로 그린 알파를 두 개 다 합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합할 거냐면 나는 인터섹트, 교집합으로 합할 거야. 우리 교집합 있죠? 하얀색의 원래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영역 플러스 내가 가진 쉐입의 영역을 결합시킬 건데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면 교집합. 두 개가 중복되는 영역만 난 선택할 거야. 그럼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처럼 알파 채널이 뚫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RGB로 가면 여전히 살아있지만 제가 아마 이 녀석 지운 상태에서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알파 채널이 오른쪽을 블랙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파란 이미지만 파란 캐릭터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 녀석 다시 보이게 만들어 놓고 두 번 클릭한 상태에서 알파 채널로 놓게 되면 이제 누구를 지워야 돼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캐릭터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캐릭터만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알파 채널은 유지하고 쉐입이랑 결합을 할 건데 결합할 모드는 어떻게? 교집합으로 결합할 거야. 그러면 중복되어진 영역만 보시는 것처럼 키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 녀석은 없어집니다. RGB 그림은 있지만 합성했었을 때는 어떻게 있어요? 알파 채널 얘는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번은 촬영 배경화면 소스 원본, 레이어 2번은 텍스트가 올라갈 배경 이미지, 3번은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캐릭터, 4번은 왼쪽에 파란색 부채 캐릭터.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뭘 해야 되냐면 2D 이미지들은 다 VR 스티치 이 메뉴들을 올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VR 환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페어 느낌으로 나를 감싸고 있듯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 레이아웃 잡아보겠습니다. VR 스티치에서 잡아도 돼요.
인풋 카메라에서 이렇게 요로 돌려요. 자, 위치를 잡을 때 VR에서 2D 이미지를 잡을 때는 콤프에서 잡는 것보다 VR 스티치에서 요나 피치나 롤로 잡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스페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위치를 잡을 때에는 캐릭터 위에 있는 VR 스티치 메뉴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커스 랭스를 가지고 위치도 작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자, VR로 볼까요? 너무 이쁘게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하나도 왜곡되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3번의 인풋 카메라 이 메뉴를 통해서 요로 이동도 하고요. 포커스 랭스로도 이렇게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쁘게 이제 텍스트만 들어가면 되게끔 예쁜 배경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클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1번도 인풋 카메라를 통해서 포커스 랭스를 이렇게 뒤로 밀고요. 그러면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 정도 사이즈가 좋겠어요. 너무 크니까. 3번도 다시금 요로 위치를 잡아주고 포커스 랭스로 크기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얘는 VR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보시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아까 보는 것처럼 되게 큰 이미지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한번 다시 볼까요? 이제는 좀 한눈에 들어오게끔 이쁘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2D 이미지의 채널 정리했고요. VR 스티치 메뉴를 통해서 레이아웃 위치를 정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저는 뭘 할 거냐면 타이틀을 만들 거예요. 자막을 좀 만들 건데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메뉴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get duration, set duration 할 거고요. 클립의 위치를 인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길이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컴프 3D 타이틀까지 감싸야지만 한 집에서 합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컴프 3D 그물을 밑에 타이틀까지 쭉 내릴 거예요. 자, 이제 타이틀 컴프 3D 타이틀 5번인데요. 5번을 클릭을 해서 자막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냐면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막 이렇게 넣을 거고요. 한글로 썼을 경우에는 한글 폰트가 꼭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맑은 고딕이라든지 아니면 나눔 고딕이라든지 그런 폰트를 설치를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파일들은 다 어디에? 우리 원래 있었던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사이즈 크게 저는 작업을 할 거고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100 정도로 놓고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합성을 해볼까요? 어이구, 밑에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우리 뭘로 이동해요? 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쇼 타이틀에서 사이즈도 좀 줄여도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행렬도 가운데 중심으로 놓고 다시 돌아가서 X축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겠네요. 자, 컬러 어떻게 바꿨죠? 여기 있는 컬러 차트에서 블랙이던 노란색이던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회색 느낌으로 갈게요. 자, 2D로 놓고 보면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이렇게 작업해도 상관없어요. 정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녀석 또한 뭘 씌워준다? VR 스티치 모드로 씌워준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시 VR 스티치 메뉴에서 인풋을 가지고 포커스 랭스를 이용해서 줌인도 당길 수 있고 요도 당길 수 있어요. 피치도 당길 수 있고요. 자, 2D는 가운데 있는 컷은
굳이 부여 스티치를 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부여 스티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배경에 붙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 360 환경 안에서 작은 부분에 딱 정중앙의 프론트에 해당하는 자막은 부여 스티치 노드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도 스티치 노드를 올려서 요 피치 롤을 가지고 위치를 잡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저는 이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작업을 할래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레이아웃을 작업을 했고 하나하나씩 모션을 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묶을게요.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내가 레이아웃을 잡은 이 녀석을 선택해서 그룹 버튼 누르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로 깨끗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합성을 했었는데 각계 전투로 다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 컴프 3D가 없기 때문에. 그쵸? 컴프 3D가 없으면 다 개별적인 레이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룹을 할 때도 반드시 그룹 안에서는 컴프 3D로 하나로 합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제 컴프 3D를 묶었더니 다시 원래대로 합성한 듯한 이미지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트래킹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해요. 트래킹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처럼 이 카메라의 무빙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 촬영본 안에 이 녀석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VR 스티치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 맨 아래쪽에 보면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트래킹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Add 트래커를 누르면 잠시 지우고 처음에 딱 Add 트래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어디 따라갈까? 나 어디 따라가면 돼? 라는 메뉴가 나와요. 자, 보면 나는 이렇게 봤었을 때 가장 문제없이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어디를 선택할까? 극명하게 블랙 앤 화이트가 대비되면 좋겠어요. 극명하게 블랙 앤 화이트가 대비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영역이 밖으로 벗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역이 어디냐면 저는 여기 포인트를 좀 잡아 볼게요. Add 트래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끝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 여기 있는 데이터 끝까지 따라가야 돼. 저는 처음에 트래커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고요. 이 부분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고 두 트래킹 어느 방향으로? 앞쪽으로 포워드 쪽으로 계속 따라가.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궤적을 만들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따라가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처음 이 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프레임은 이 점에서 끝납니다. 라는 데이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는 어디다 적용할 거냐면 레이어 2번의 포지션 값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컴프 3D로 이동을 해서
레이어 2번과 동일한 레이어 조작기를 만들어주고 레이어 2번에다가 저는 적용할 건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move 이동하는 그 액션 그대로 키프레임을 잡아달라. 그래서 맨 앞으로 와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레이어 2번 선택하고 움직임을 따라가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 XY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키프레임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네,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위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정보까지 가지려면 포인트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두 개가 있어야지만 사이즈를 얘네들이 분석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냥 포지션으로 따라가는 것만 쉽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